알레르기 질환은 최근 2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알레르기의 종류와 증상은 다양하지만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리는 모두 같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아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생활습관 측면에서 직접 면역 체계에 다가가 면역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생충학과 감염면역학을 전공한 후지타 고이치로 박사에 의하면 알레르기가 증가하는 원인은 현대인들의 몸속에 기생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과 암을 이기는 면역력은 장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은 장내 세균을 활성화하여 알레르기를 낫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담은 책 알레르기의 90%는 장에서 고친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 음식의 단백질을 장에서 아미노산 단위까지 분해하지 못하고 단백질을 그대로 흡수하는 탓에 발생한다. 음식의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인이 된 후에 벼랑간 나타난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장이 부실할 때 먹은 음식이 계기가 된다. 한편 유아기의 식품 알레르기는 모유로 면역 체계가 정비되기 전에 일찍부터 이유식을 먹일 경우 장 환경이 황폐해지면서 달걀 같은 음식의 단백질이 그대로 흡수되어 일어난다. 한마디로 알레르기 질환은 기생충과 세균 같은 미생물에 대응하던 면역 담당 세포가 할 일을 잃은 결과 꽃가루나 진드기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될 물질에 반응해서 생겨난 것이다. 최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라는 말을 듣는다. 손 씻기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약용 비누로 뽀득뽀득 씻어서는 안 된다. 살균 효과가 높은 비누로 손을 씻어내면 피부를 보호하는 상재균까지 죽여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피부에 들러붙기 쉬워진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 역시 마찬가지다. 손을 너무 씻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층의 난 틈새로 알레르겐이 침입하여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조 피부염을 유발한다. 약용 비누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편이 좋다. 살균 작용이 강한 구강세정제도 자주 사용하면 목구멍을 보호하는 세균마저 죽여서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걸리기 쉽다. 평소에는 차나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고 목이 아플 때만 구강세정제를 쓰면 된다. 청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누구나 기생충과 바이러스, 세균이 전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적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사실 기생충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포함하는 미생물도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한다. 기생충에도 알레르기를 억누르는 물질이 있다. 사람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면역글로불린이라는 특수한 항체를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혈액 속에 미미하게 들어있는데 기생충에 감염되면 혈중 농도가 높아져 장기간 유지된다. 다시 말해 알레르기는 면역글로불린 E가 증가하면서 억제된다.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숙주가 면역 균형을 유지하도록 힘쓴다. 따라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필요 이상으로 없애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공존하도록 하면 우리 몸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스 바이러스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동물에 기생하는 것 중에는 인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종도 있으므로 괜한 오해는 금물이다. 일본 소아 알레르기 학회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흑장난을 하는 아이는 알레르기가 적고 컴퓨터 게임을 하며 집에서 노는 아이는 알레르기에 걸리기 쉽다는 점이 드러났다. 흙 속에는 인체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세균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세균이 있을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그보다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세균이 더 많다. 그런 세균과 전혀 접촉하지 않으면 몸의 면역력은 약해지고 만다. 물론 바깥에서 놀고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을 필요는 있다. 단, 살균 성분이 강한 약용 비누가 아닌 보통 비누를 써야 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우리 장 속에 사는 장내세균이다. 장내세균이 분비하는 단백질에는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식이섬유는 장을 청소한다. 대변의 양을 늘려서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이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 장내부를 비피더스균 같은
장내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정돈한다. 현대인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든 만큼 장내세균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착한 균의 먹이인 올리고당은 장까지 도달하기 쉬운 성질을 지녔다. 따라서 올리고당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리고당을 다량 함유한 식품으로는 대두, 우엉, 양파 등이 있다. 과자를 많이 먹으면 장내세균을 부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처럼 몸에 이로운 균을 감소시킨다. 포도당 같은 단당류는 장내세균의 먹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자를 전혀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당류는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다. 주스나 과자에 든 포도당은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 혈당값을 즉각적으로 올린다. 체력을 많이 소모해서 몸이 지쳤을 때는 효율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준다. 문제는 혈당값을 너무 급격히 올린다는 점이다. 정제하지 않은 곡류, 콩류, 채소류, 발효식품 등을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 그러면 장내세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을 섭취하게 되고 혈당값을 천천히 올리면서 당분도 보충할 수 있다. 뇌가 없는 생물은 어디에서 지령을 받아 행동할까? 바로 장이다.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나듯 배 속 상태도 나빠진다. 설사나 변비의 원인은 대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장운동이 부진해지는 데 있다. 면역력의 70%가 장운동에서 결정되고 나머지 30%는 마음에서 결정된다. 핵심은 장내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다.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고 되도록 전통식에 가까운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30%는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장내세균은 마음에도 공헌한다. 장내세균이 행복 물질을 뇌에 운반하기 때문이다. 많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이 거의 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식이섬유를 듬뿍 섭취했다. 실제로 우울증 유병률이 낮은 멕시코는 옥수수와 콩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면 마음이 면역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특히 아토피를 앓는 아이는 아무래도 기분이 쉽게 울적해지기 마련이다.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무심코 긁으면 안 되라며 아이를 꾸짖는다. 아토피명이라고 불리는 의사들에 의하면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 실제로 증상이 개선된다고 한다. 즐거운 일을 떠올리면 면역력이 오르는 원리는 암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에도 쓰인다. 사이먼튼 요법이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것이다. 암을 공격하는 NK세포가 암세포를 해치우는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은 무척이나 즐거워서 자연히 면역력이 올라간다. 물론 항암제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일도 병행하지만 이러한 심리요법은 효과가 뛰어나다. NK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웃기가 있다. 진짜로 웃지 않아도 일단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뇌는 착각해서 NK세포를 만들어낸다. 의사들은 많이 웃을수록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3시간 동안 웃긴 이야기를 듣게 하는 실험도 해봤는데 오히려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인 법이다. 프랑스인은 고기와 버터를 많이 먹는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과 뇌경색에 걸리는 사람이 아주 적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레드와인에 있었다. 레드와인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동맥경화와 뇌경색을 막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하지만 레드와인을 무리해서 마시지 않아도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등 색깔이 짙은 채소나 마늘처럼 향이 강한 채소를 많이 먹으면 폴리페놀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에 효력이 있는 최고의 식품은 마늘이고 그 다음으로 양배추와 감초, 대두, 생강, 샐러리, 당근 등이 있다. 채소가 좋다고 하면 오로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산이다. 곡류, 콩류, 채소류만 먹으면 뇌가 식량난 시대라고 착각해서 몸은 부지런히 지방을 축적하려 한다. 결국 건강하지 못하게 살이 찌고 만다. 핵심은 균형 잡힌 식사다. 붉은 살코기라든가 어패류, 유제품, 지방도 당연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단백질은 뇌의 행복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므로 중요하다.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콜레스테롤을 적당량 섭취하지 않으면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문제다.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사소한 일로도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에 걸리기 쉽다. 면역력을 높이려면 현미밥과 통밀빵을 먹는 편이 낫다. 항산화 작용이 있는 영양소 중에서도 자칫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와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충해도 괜찮다. 단, 무턱대고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영양소가 몸속 지방에 녹아들어 축적되면 점차 농도가 높아져 활성산소의 생산을 늘리고 해독에 관여하는 다른 효소의 활동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주말만이라도 자연을 가까이 하면 도시로 돌아와도 일주일가량 높은 면역력이 유지된다. 면역은 인간이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과 사이좋게 공생하기 위한 체제이다. 기생충과 장내세균을 더럽다며 쫓아내지 말고 이물질과 사이좋게 공생하겠다는 마음으로 면역 체계를 정비하라. 이것이 알레르기와 암에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만드는 길이다.